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 지구냐 아니냐에 따라서 중개사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를 조금 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많이 배워보는 기회를 갖고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통해서 소개받은 조향숙입니다. 저는 광명 뉴타운 광명 사거리역 키움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중개 영역 중에서도 또 힘든 영역이라 그런 부분들 소통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또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매도,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36회 공인중개사 합격을 축하드리면서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중개를 하면 조금 더 가깝게 중개 영역에 다가오실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재개발 재건축에 중개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맨 먼저 재개발 재건축 중개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아무래도 제일 어려운 중개가 아닐까? 예, 맞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중개 영역 중에서도 어려운 중개 영역이죠. 하지만 내가 제대로 알고 한다면 그 어떤 중개 영역 중에서 가장 내가 이 프라이드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재건축 재개발 중개고요. 오늘은 짧지만 왜냐면 저희가 네오비에서 그 부동산 중개업 실전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짧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나머지 강의는 그때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과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래서 빈집 및 소규모 특례에 관한 법을 적용하는데요. 그 법에 대한 내용들은 구체적인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어렵다,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위험하긴 하지만 그 위험 요소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중개를 한다 그러면 그보다 쉬운 게 없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추진위를 걸쳐서 조합 설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조합 설립이 떨어짐과 동시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특히 이번에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도에 12개구가 지금 투기과열지구에 지정이 됐죠.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 지구냐 아니냐에 따라서 중개사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를 조금 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많이 배워보는 기회를 갖고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그러면 재개발도 그러냐? 그렇지 않죠? 그럼 재개발은 언제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분주하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 시행 인가를 얻게 되죠. 이 사업 시행 인가 같은 경우에는 그 구역에 얼마만큼의 세대수를 어떤 규모로 짓느냐에 대한 것이 바로 사업 시행 인가인데요. 그때쯤 되면은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전과 감정평가 후에 중개사가 어떤 거를 짚어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가가 끝나고 감정평가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평가가 된 금액을 가지고 분양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구 타입, 84 타입을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내 감정평가 가지고 5구를 신청할 수 있는지 84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걸 사실은 조합원님들께서도 잘 모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정비사업에 관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객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 신청을 하는 중 그리고 분양 신청을 한 이후 공인중개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구비 서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구비 서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분이 5구 타입을 갈지 84 타입을 갈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의 꽃이라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는 주택이었던 게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 전에 주택으로 중개를 할 때 어떤 중개사가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가
끝나면 그때 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 중개는 또 어떤 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때 재개발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과 재개발이 모든 구역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원칙인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서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팔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그 물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걸 바로 중개사가 대신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고요. 관리처분 인가가 끝나면 이제 그 사업구역 안에 있는 조합원님들께서 이사를 가시는 이주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나 이주를 결정이 돼서 철거를 하는 그 시기쯤 되면 중개사들은 또 다른 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주비 대출, 그리고 중간에 그 구역의 이사비, 그리고 임차인의 퇴거에 대한 중개도 각각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땐 어떤 준비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특약사항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는 이주 철거가 끝나고 착공하는 일반 분양 전에 조합원님들께서 도모수가 추첨이 되거든요. 그러면 도모수 추첨이 돼서 공급계약서를 건설사랑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과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중개를 해야 되는지 입주권이 되면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2장의 계약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나 뭐 상가 같은 경우에 1장이 되겠지만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 토지 등기에 대한 계약서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텐데요. 그때 공인중개사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아주 안전하게 중개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이제 중도금 대출이 승계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텐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완벽하게 여러분들께서 중개,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중개에서 어렵지 않다는 걸 제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으로 단계별로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가야 될 준비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대한 내용을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재당첨 5년일 것과 또 하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라는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가진 분양권, 왜 입주권이라는 건 사실 법령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입주권 지위가 특정 사업 단계 이후에는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는 규제죠.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가능해요. 하지만 매수자, 이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시는 분은 입주권 취득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건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구역은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가 됐다 하더라도 팔 수 있는 구역이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가 됐다 하더라도 매도가 가능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한다 그러면 우리가 중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겠죠? 그리고 그러면 짤막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99%가 모르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의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도정법상 이 금지가 되어 있지만 파고 들어가면 팔 수 있는 매물들이 많거든요. 투기과열지구, 특히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그리고 또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것만 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택지개발이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거 설립 인가 후, 그러니까 아주 사업 단계 애초부터 규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후.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사고 파는 게 맞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중개사무소에서 사무소에 또 전화하시는 분들 중에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가 됐는데 이거 팔 수 있는 매물이에요? 이거 살 수 있는 매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99%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중개사들이 그런 걸 알고 있다 그러면 접근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더 덧붙이자 그러면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되는 구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역이 있습니다. 2022년도 2월 법 개정으로 인해서 2022년도 8월 4일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구역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요, 그 구역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개사가 확실하게 알고서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프라이드는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저희 강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중개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 그리고 기본적인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나서 또 우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중개 전 단 10초. 우리가 중개를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체크를 한다 그러면 절대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간과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이 중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물건이 팔 수 있는 매물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고객분들이 사무실에 방문을 하셨을 때 재개발, 재건축, 중개를 모르신다 그러면 이 고객분들한테, 특히 매도를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거를 물어볼 것인가에 대한 거 막막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업이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팔 수 있는 매물인가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의 유무를 확인해야 되죠. 그 조합원의 자격 유무 또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양 대상자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분양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시장이란 사고, 파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곳에서 중개를 계획하고 중개를 현재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재개발, 재건축에서 중개를 하고 계시지만 갑자기 정부 규제로 인해서, 대책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우신 중개사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랫동안 재개발, 재건축에서 중개를 하셨으니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재건축, 재개발을 좀 알아가자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 이분들이 5년 되기 전에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당첨이 되었다면 아무리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시는 거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당첨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전부터 있었던 얘기지만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이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서 이미 기존에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러 오셨던 분들한테 주택이 몇 채이시냐고 물어봐야 하는 게 당연하죠. 특히 취득세 부분은 중개사 과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어보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주택뿐만이 아니고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란 물론 어떤 중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중개를 위해서 보물찾기를 하는 중개를 해야 됩니다. 그 보물찾기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물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에서 중개사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짚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 그 대출 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분이 매도를 할 때 세금이 절세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리고 매수를 할 때 어떤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꼼꼼히 보물찾기 하듯이 중개를 한다면 우리 고객분들은 10년, 20년 우리와 함께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죠. 재건축, 재개발, 중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이 제대로 된 갑옷을 입고 만약에 중개를 한다 그러면 그 어떤 중개사들보다 아주 역량 있는 중개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특히 요즘처럼,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점적이 지금 노후된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주택들은 계속 늙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중개시장에 나간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를 가지고 중개를 한다 그러면 나만의 명품 중개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가장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 아까 처음 첫 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 이후에 그때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아직 이 부분이 중요하게 특약으로 작용이 될 것인가. 왜냐면 중개란 변화무쌍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우리가 중개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계약서 특약 작성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저희 강의를 들으신다면 아마 아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중개시장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36회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중개시장에 나가신다고 해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드바이스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브이 이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시원하게 그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약서 특약 같은 경우 절대 어렵지 않아요. 구조만 정확하게 알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 단계, 이 재개발 재건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 사업 단계만 정확하게 아셔도 그 시장은 충분히 어렵지 않은 시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재개발 재건축은 기본적인 정비 사업에 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폭넓게 다 아실 필요는 없어도 중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만 알고 계신다고 하시면 다른 공인중개사들보다도 차원이 다른 전문성 있는 중개사로 각 지역에서 1등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개의 수준 또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중개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우리가 함께 같이 알고 간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의문점을 저희가 이 네오비 아카데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36회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지금 아마 걱정이 많으시겠죠? 하지만 이번 저희 생방송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해결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들이나 영상들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 자세한 문의는 네오비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